기타 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멀티 이펙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빠지지 않는 멀티 중에 쿼드 코텍스가 있죠. 특별하게 다른 하이엔드급 멀티 이펙터들 중에서도 비교해도 풋스위치 개수, 터치 기능, 무게 어느 하나 아쉬운 게 없고 특별히 다른 멀티들과 비교되는 간편한 캡처 기능을 앞세워 많은 인기를 얻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캡처할 장비와 케이블 몇 개만 있으면 몇 분이면 뚝딱 나오는 캡처 기능은 쿼드 코텍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영상 몇 개를 올린 적이 있고요. 이 쿼드 코텍스의 동생 모델이라고 해야 할까요? 쿼드보다 더 작게 나노 코텍스가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먼저 나노 코텍스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톤엑스, 톤엑스1과 계속 비교하게 될 것 같아서 아예 미리 앞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게 나왔다고 해서 나노 코텍스라고 하지만 톤엑스1이랑은 이미 사이즈 체급이 아예 비교할 수가 없고 톤엑스 빅박스라고 불리는 모델과 비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톤엑스 시리즈는 앰프 시뮬밖에 볼 게 없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컴프,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가 추가되어서 캡처 기능을 제외하면 이 나노 코텍스와 기능상 별 차이가 없어요. 이미 사이즈도 무게도 가격까지도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톤엑스1 사지 어떤 호구가 나노 코텍스를 사냐라고 할 수 있겠죠. 외국 커뮤니티나 몇몇 유튜브 리뷰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노 코텍스의 단점을 장점으로 커버치는 리뷰 영상들도 있던데 사실 톤엑스1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스펙적 비교로는 나노 코텍스보다 톤엑스1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나노 코텍스는 뭘 모르는 호구들이나 사는 장비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나노 코텍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긴 거부터 보겠습니다. 쿼드 코텍스랑 비슷해요. 가장 큰 차이로 액정은 없고요. 재질도 쿼드 코텍스 만지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똑같은데 사이즈만 줄어들었습니다. 가로가 14cm, 세로가 10cm, 무게는 620g이에요. 톤엑스 빅박스가 가로 17cm, 세로가 14cm, 906g, 톤엑스1이 5cm에 10cm, 16g이니까 나노 코텍스는 이 가운데쯤 되네요. 앞면부터 쭉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드라이브 양을 조절하는 게인 노브, 오른쪽 상단에는 볼륨을 조절하는 레벨 노브가 있고 가운데에는 3개의 액션 버튼으로 톤 저장, 캡처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왼쪽에는 이제 저장된 캡처의 뱅크를 바꾸는 버튼이고요. 그 아래에는 지금 몇 번째 프리셋을 쓰는지 표시해주는 LED가 있고 그 아래에는 캡처 앰프 중에 뭘 쓰는지 보여주는 LED입니다. 오른쪽에는 FX 버튼이 있는데 이펙터들을 온, 오프하고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LED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저장된 캐비닛 중에 뭘 쓰는지 보여주는 LED가 있네요. 가운데 베이스, 미들, 트래블, 기본적인 EQ가 있고 어마운트 노브는 FX 이펙터의 양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제일 아래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풋스위치가 2개 있고 오른쪽 풋스위치는 꾹 누르면 튜너 모드로 들어갑니다. 쿼드 코텍스와 동일하게 눌러지고 돌아가기도 해요.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편합니다. 뒤쪽 인아웃 포트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인풋, 아웃풋, LR, TRS 스테레오 아웃풋이고요. 그라운드 리프트 버튼, 익스프레션 페달, 미디 연결 포트, 헤드폰 포트, 그리고 옆에 특이하게 헤드폰 볼륨 조절 노브가 따로 있네요. 일반적으로 그냥 메인 볼륨으로 같이 쓰니까 굳이 필요한가 싶지만 따로 있으면 모니터링이나 아웃풋이 부족할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USB-C 포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PC 연결용으로 쓰지만 현재는 PC 연결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요. 5인패로 연결할 때 쓰거나 전원 단자로 활용됩니다. 톤엑스1처럼 그냥 컴퓨터에 USB 연결만 해도 켜지는 거죠. 요즘에 점점 이런 페달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노이즈 문제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라이브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노이즈가 생겼는데 이걸 보조 배터리로 연결해놨더니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가 타는 건지 어쨌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이즈가 올라온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장소가 바뀌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노이즈 문제만 잘 해결되면 9V 말고 다 USB로 통일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9V에서 12V 600mAh 어댑터 노브입니다. 9V 500mAh에서도 켜지기는 하는데 항상 기기를 안전하게 쓰려면 암페어는 넉넉히 주는 게 좋아서 정 안되면 12V 500mAh를 쓰거나 그냥 암페어 더블러로 1A 맞춰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도 뭐가 있어요? 부스트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요. 아니 부스트는 연주하다가 보통 중간에 밟는 건데 버튼이 왜 여기 있나 싶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인 부스트, 볼륨 부스트가 아니라 캡처할 때 캡처할 페달의 볼륨이 적을 때 이걸로 이제 부스트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캡처할 페달을 연결하는 캡처 인풋, 쿼터 인치와 XLR 두 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사운드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사운드 세팅을 해보려고 하면 나노 코텍스는 시그널 체인이 고정되어 있어요. 가장 앞에 노이즈 게이트, 피치 시프터, 앰프 캡처, IR 캐비닛,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됩니다. 쿼드 코텍스처럼 시그널 체인이 자유롭지 않은 건 아쉽지만 이 포지션엔 사실 다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인 토넥스는 딜레이는 프리포스트로 옮길 수 있지만 리버브는 안 옮겨지고 캠퍼 플레이어는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제한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톤 세팅할 때 보통 USB로 컴퓨터로 세팅하는 걸 생각을 할 텐데요. 나노 코텍스는 블루투스로 핸드폰 앱 연결을 통해서 세팅을 진행합니다. 요즘에 이런 방식을 쓰는 페달들이 꽤 있는데요. 캠퍼 플레이어도 그렇고 투노츠 오프스도 그렇고 UAD의 UAFX 시리즈 페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별히 UAFX 시리즈의 이 블루투스 연결은 진짜 이걸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수시로 끊어지고 버벅거리고 엄청 불편했는데 나노 코텍스 같은 경우는 여태껏 블루투스 앱 연결해서 세팅해본 장비 중에 가장 쾌적했습니다. 이건 장점이네요. 블루투스 연결은 엑시트 버튼과 캡처 버튼을 잠깐 누르면 페어링이 되면서 연결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풋스위치는 프리셋 업다운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캡처는 한 페이지, 뱅크 하나에 5개씩 5개 뱅크, 총 25개의 캡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앱에서 사실적인 세팅을 다 할 수 있고, 아니 다 해야 되고요. 기기에서는 세팅해 놓은 것들을 조금 수정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투스 앱이 상당히 잘 나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결도 쾌적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잠시 요즘 멀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멀티들 다 성능이 고만고만해요. 다 좋습니다. 하이엔드 멀티들의 포터블 버전, 캠퍼 플레이어, FM3, 가장 후발주자로 나온 나노 코텍스. 사실 메인 모델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다 톤엑스, 톤엑스1은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나왔는데 그럼 솔직하게 다 거기서 거기라면 제일 싼 톤엑스1이 위너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30만원에 어떤 페달도 이 정도 퀄리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리뷰도 했던 대륙의 톤엑스, 블랙박스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성비는 가성비일 뿐 불안 요소들도 있고요. 톤엑스에 비교하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나노 코텍스는 어떤가요? 그냥 애매한 페달일까요? 사실 나노 코텍스는 삼성페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은 사운드, 좋은 퀄리티, 넓은 자유도 다 가지고 싶으면 페달보드 맞춰가지고 구루마로 끌고 다니던지 하이엔드 멀티 이펙터, 프랙탈, 캠퍼, 쿼드 코텍스 정도는 써야 만족이 될 거예요. 나노 코텍스는 애초에 포커스가 이쪽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갑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 삼성페이 하나로 끝내는 것처럼 이거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하나로 끝냅니까? 바로 캡처 기능입니다. 나노 코텍스는 샌드 리턴도 없고 다른 페달 물려서 쓰려면요 상당히 애매해요. 제 기능을 다 못 쓰고 앰플심을 하나 쓰려고 산다면 차라리 톤엑스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페달에 없는 나노 코텍스의 장점,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여기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앰프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멀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쿼드 코텍스로 캠퍼 프랙탈을 캡처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죠. 제가 메인으로 쓰는 장비는 프랙탈 FM9인데요. 이거 은근히, 아니 대놓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연습실 다닐 때도 이걸 굳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캡처해서 기타 앞주머니에 넣으면 끝인 거죠. 그럼 캡처 퀄리티는 어떨까요? 쿼드 코텍스랑 나노 코텍스 캡처 퀄리티가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된 사운드는 쿼드 코텍스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캡처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쿼드 코텍스의 캡처 사운드가 궁금하시면 제 지난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노 코텍스가 이미 톤엑스가 다 자리 잡은 상태에서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래저래 나올 때부터 말이 많이 있었어요. 페달을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뉴럴이 업데이트를 잘 해주는 회사라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지금 사는 건 엄청난 모험이고요. 그냥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낫죠.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얘는 삼성페이용이 가장 최적화 같아요. 좋아하는 사운드를 포터블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인 장비가 있고 서브 장비로 써야지 얘를 메인 장비로 쓰면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브 장비에 이 삼성페이에 90만 원을 태우냐?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몫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써본 건 아니지만 연습을 매주 하고 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만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점은 이야기 안 했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또 시그널 체인 고정은 그렇다 치는데 앰프 앞에 트랜스포즈가 고정입니다. 아니 TS9이라도 하나 넣어주지. 다 뭐 실리카겔 곡만 연주하는 곡도 아닌데 트랜스포즈를 저는 쓸 일이 많지가 않아서 거의 버리는 체인이 되었네요. 보통은 컴프를 넣어주는데 컴프도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나노 코텍스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뉴럴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해서 간단하게 이거 하나로 톤 세팅 끝내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캡처 기능을 활용해서 삼성페이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나노 코텍스를 활용하는 좋은 활용법이 아닌가 싶네요. 자, 여기까지 쿼드 코텍스 동생 나노 코텍스를 살펴보았습니다.